네, 계속해서 우리가 미분방정식 형태로 풀어졌던 맥스웰 이퀘이션을 우리가 인테그랄 폼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적분 형태로 적분 형태의 맥스웰 이퀘이션을 유도해 볼 텐데요. 앞에서 우리가 이미 스태틱 항목에 많이 다루었었죠.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컬과 다이버전스, 그렇죠? 회전과 그리고 발산을 우리가 발산 방정식과 회전 방정식을 우리가 적분 형태로 바꿔줄 때는 뭐가 들어가죠? 발산 공식과 스토크스 시어리엄 들어가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 방정식에는 먼저 뭘 취해주죠? 네, 회전은 어떻게 돼요? 면에 의해서 회전이 되죠? 그렇죠? 면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회전을 만들려면 이렇게 닫힌 원을 그리기 때문에 면이 생기죠. 열린 면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열린 면에 대해서 우리가 면적분을 취해주죠. 면적분과 그 다음에는 뭐가 되죠? 그 회전하는 면에 대해서 각각의 조그만 회전들을 다 어떻게 해주죠? 면적분해 준다는 얘기죠. 그 조그만 회전들을 다 면적분해 주면 어떻게 돼요? 그 열린 면의 겉을 도는 바깥쪽 방향을 도는 닫힌 선이 생기겠죠. 선 경로, 닫힌 선 경로로 적분해 주는 스토크스 시어리엄. 그걸 우리가 스토크스 정리라고 하죠. 스토크스 시어리엄을 적용해 주죠. 이용해서 전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의 회전은 어떻게 주어진다고 그랬죠?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패러데이가 관찰한 실험에 의해서 자석 밀도의 시간에 대한 미분의 반대 방향으로 일렉트릭 필드가 회전한다는 뜻이었고요. 결과적으로 뭐죠? 우리가 어떤 자석 밀도가 시간에 따라서 증가한다. 이쪽 방향으로 증가한다. 이게 결국에 뭐예요? dt분의 db 자석 밀도의 증가량. 자석을 예를 들어서 이쪽 옮기면 이 지점에서 이쪽 방향으로 자석 밀도가 증가하는 것이죠. 그렇게 증가되면 이쪽 방향으로 자석 밀도가 증가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에 도는 플러스 방향은 이쪽이죠. 이렇게 도는 것이죠. 플러스 방향이 이렇게 도는 건데 그거의 마이너스 방향으로 일렉트릭 필드가 회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런 코일을 뒀다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가 이쪽 방향으로 생성이 되게 되고요. 일렉트릭 필드 방향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전압이 걸리고 여기에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의 이 선을 우리가 열린 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열린 면이라고 요 열린 면을 우리가 S라는 요 면적을 갖다가 우리가 요 면을 갖다가 적분면 S라고 하고요. 그걸 둘러싼 선을 어떻게 얘기해요? 닫힌 선 C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우리가 스토크스 정리를 이 면 위에서 이 주어진 회전 방정식을 스토크스 시어리엄 이용해서 우리가 먼저 면적분을 먼저 해주고요. 주어진 면에 대해서 dt분의 dv가 있으면 시간당 변하면 일렉트릭 필드가 이쪽으로 회전한다. 이 한 점마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 각각의 점에서 일렉트릭 필드 자석 밀도가 시간당 변하는 양만큼 일렉트릭 필드가 각각의 점마다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것이 요거의 의미죠. 한 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미분 방정식은 이 면 위에 각각의 점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거를 이 면에 대해서 적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회전 방정식을 각각의 점마다 정의되는데 얘를 각각의 점마다 정의된 것을 주어진 면에 대해서 우리가 적분을 시키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적분을 시키면 우변도 똑같이 면적분을 그럼 해줘야겠죠? dt분의 d 자석 밀도 거기에 우리가 ds 이렇게 될 것이고요. 앞에서 우리가 이미 했죠.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에 우리가
컬을 이 면에, 이 전체 면에다 하면 어떻게 돼요? 이 각각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다 도는데 그 서로 상쇄돼서 어떻게 된다는 거죠? 최종적으로 C라는 닫힌 선을 도는, 얘네 결국에 뭐예요? C라는 닫힌 선, 닫힌 폐경로 C를 도는 일렉트릭 필드의 선적분만 남게 되겠죠. 선적분값만 남게 되겠죠. DL이라는 건 이 경로 DL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의 DS는 뭐겠어요? 이 면을 수직으로 나가는 미소 면 벡터죠. 크기는 아주 작은 면의 면적을 얘기하는 거고요. 방향은 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나가는 거. 그거에 뭐예요? 다 프로덕트니까 내적이죠. 내적이니까 그 방향으로의 회전값들만 다 더해준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바깥쪽 방향으로 남는 요 선경로의 C 방향으로의 결국에는 일렉트릭 필드의 결국에는 선적분만 남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가 빠졌네요. 마이너스 값이 여기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값 밖으로 빼죠. 그러면 뭐 안에다 넣어놓읍시다. 일단 이 마이너스 값 밖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dt분의 d도 밖으로 나올 수 있겠죠. 얘는 공간에 대한 적분이니까 시간에 대한 미분은 밖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럼 공간에 대한 적분을 해주면 공간에 대한 변수가 없어지니까 얘는 편미분이 아닌 그냥 dt분의 d, 편미분이 아닌 경우에 시간미분 그냥 이렇게 써주고 얘는 시간에 대한 편미분이죠. b 안에는 공간도 들어있으니까. 근데 공간에 대해서는 적분해서 그 변수가 없어질 테니까 우리가 시간에 대한 미분 이렇게 표현해주는 게 조금 더 정확할 수 있겠죠.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 면에 대해서, 면 S에 대해서 우리가 자속 밀도를 우리가 면적분해 준 걸 뭐라고 하죠? 그런 걸 자속이라고 얘기했죠. 총자속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런 문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일렉트릭 필드의 선적분은 뭐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속의 시간당 미분량, 시간당 변화량의 마이너스 값과 동일하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적분식이 첫 번째 패러데이 법칙에 대한 적분식을 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암페어 법칙의 변형된 공식이죠. 패러데이에 의해서 시간당 변화율, 전개의 전속 밀도의 시간당 변화율에 대해서 주어지는 우리가 봤던 암페어 법칙에 대한 회전 공식이죠. 그것도 그 회전 공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적분 형태의 수식을 암페어 맥스웰 이퀘이션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어졌던 이 회전 공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앞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과정들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개의 회전값은 전류밀도뿐만 아니라 뭐에 의해서도 변이전류밀도라고 불렀던 전속밀도의 시간당 변화율에 의해서도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네, 자개가 생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류밀도가 존재한다. 전류밀도가 이쪽 방향으로 존재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전류밀도 J가 이쪽 방향으로 전하의 이동에 의해서 전류밀도가 존재한다. 라고 하면 뭐가 발생하죠? 필연적으로 암페어 법칙에 의해서 자개가 발생을 합니다. 자개가 발생을 하죠. 자개가 어떻게 발생하죠? 어떤 방향으로? 이쪽 방향에 회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면 이 나머지 손가락들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겠죠. H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또 뭐가 그렇게 동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전류밀도랑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전속밀도의 시간당 변화율이라는 거예요. 전속밀도가 dt분의 dd가 시간당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전개가 이렇게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더 커진다. 이쪽 방향으로. 그럼 이 값이 플러스 값으로 이쪽 방향으로 플러스 값을 가지는 벡터 필드가 역시 되겠죠. 얘도. 그렇죠. 벡터가 되겠죠. 그 지점에서 이쪽 방향으로 점점 시간당 변화율이 큰다는 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전속밀도가. 그렇게 됐을 때도 동일하게 전류밀도가 아예 없더라도 자개가 마치 전류밀도가 있는 것처럼 회전하는 방향으로 생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서 우리가 이 회전하는 이 값들이 생길 텐데 각각의 지점마다 회전하는 값들이 여기 다 있겠죠. 그걸 어떤 면을 잡아서 그 면을 우리가 전체 면을 S라고 하고요. 그거에 둘러싼 선을 이걸 C라고 역시 동일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열린 면을 S, 그리고 그 열린 면을 둘러싼 닫힌 선 경로를 C라고 하면 동일하게 우리가 먼저 양변을 면적분을 취해주고요. 주어진 S에 대해서 면적분을 취해줍니다. 면적분을 취해주면 그에 대해서 앞에서도 이 면의 수직인 미소 면적 벡터, 그죠? 미소 면적 벡터 DS와 우리가 내적해서, 즉 DS 벡터는 이렇게 면이 있으면 그거 이쪽 수직된 방향으로 나오는 이런 방향이죠. 이쪽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 그냥 그 회전한 양이 회전값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방향이 이렇게 틀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나오는 회전값만 뽑아주라는 얘기죠. 그걸 다 더해주라는 얘기죠. 다 더해주면 뭐만 남아요? 이쪽 방향으로 겉해를 도는 폐경로를 도는 값만 남겠죠. 우변도 역시 마찬가지로 면적분을 해줍니다. 면적분을 해주면, 열린 면적분을 해주면 전류밀도의 총 합을 해주고요. 역시 전속밀도의 합을 해주고 그거의 면적분 이렇게 해주라는 얘기죠. 이렇게 됐을 때 그 다음 뭘 취해줘요? 네, 면적분을 먼저 취해준 다음에 그 다음 스토크스 시어리엄 적용해주면 이 면을 둘러싼 폐경로를 도는 선적분으로 결국에는 회전값이 바뀌겠죠.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우변은 어떻게 됩니까? 우변은 우리가 전류밀도 플러스니까 각각 요 적분을 각각 취해주면 되죠. 요 j.에 대한 적분, 요 놈에 대한 적분 각각 취해주면 되죠. 전류밀도에 대해서 면적분 해주면 뭐가 되는 거죠? 이 면을 통과하는 전류밀도의 총량, 그거는 전류가 되겠죠. 이 면을 통과하는 전류가 되겠죠. 그래서 전류 값으로 바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돼요? dt분의 d 전속밀도의 면적분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dt분의 d는 우리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편미분에서 그냥 미분으로 바뀌니까 그냥 소문자 d로 쓰면 되겠죠. dt분의 d 편미분이 아니니까 여기에 우리가 전속밀도를 적분해 준 값, 면적분해 준 값을 시간 미분해 준 값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전속밀도를 면적분한 값은 따로 특별하게 자속처럼 이렇게 표현해 주지는 않고요. 이렇게 우리가 그냥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회전방정식에 대해서 어떻게 적분 형태의 맥스웰 이퀘이션을 끄집어내는지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래서 두 개의 미분방정식이 적분방정식 형태로 바뀌었죠.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눈여겨볼 건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새롭게 봤던 암페어 법칙의 변형에서 원래 전류밀도 요거까지만 있었죠. 근데 뭐가 생겼죠? 전속밀도를 면적분해 준 값을 시간당 미분해 준 변화량, 그 값이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이 내부에 존재하는 그 변화량이 뭘 만든다는 거죠? 그 둘러싼 자개의 회전값을 만들어준다 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러면 뭐 앞에서 이미 다 했지만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최종적으로 맥스웰 이퀘이션 이제 최종 완성이 됐으니까 요거에 대한 우리가 사실 적분식 구하는 것도 이미 다 했었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발산식에서는 어떻게 돼요? 발산방정식에서는 우리가 이번에는 뭘 해주죠? 발산이라는 건 한 점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나가는 총량들을 우리가 생각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전체 어떤 부피를 잡아주죠. 그래서 부피적분을 해주죠. 부피적분과 발산값은 우리가 부피를 생각해서 적분을 해줍니다. 부피적분과 그 다음에 발산 정리를 이용해 줍니다. 다이버전스 시어리엄을 이용해 주죠. 그걸 우리가 발산 정리라고 얘기하고요. 를 이용해서 적분 형태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맥스웰 이퀘이션, 발산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맥스웰 이퀘이션은 뭐죠? 네. 전하 밀도가 한 지점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발산하는 전속 밀도의 총량과 같다. 가우스 법칙이죠. 그래서 한 점에서 우리가 어떤 전류 밀도를 생각하면 전하 밀도입니다. 전하 밀도를 생각하면
그걸 둘러싼 어떤 면을 생각하고요. 그걸 둘러싼 우리가 면을 생각하고 닫힌 면이죠. 부니까 부피가 있으니까 닫힌 면이 만들어지겠죠. 부피가 있으니까 이걸 전체 부피 V가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둘러싼 면을 우리가 S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둘러싼 면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로 V 값이 여기서 어떻게 되죠? 로 V 값이 각각 발산하는 이 지점에서 전속 밀도가 이렇게 발산하는 값들이 생기겠죠. 그 로 V 값이 어떻게 있다는 거야? 이 둘러싼 부피에 대해서 각 지점마다 다 있겠죠. 그렇죠? 각 지점마다 이 지점마다 전류 밀도가 통과하면 자개가 이 지점에서 다 돌아서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둘러싼 선 C를 도는 총 자개 양만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처럼 여기서 이 둘러싼 부피에서 각각의 부피 안에 각각의 점마다 전하 밀도가 존재할 거고 거기서 전속 밀도가 발산을 하겠죠. 그럼 발산하는 값은 바깥쪽 방향으로 다 더해주면 부피 적분을 통해서 뭐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다 둘러싼 건면 S를 바깥쪽 방향으로 나가는 전속 밀도의 면적분만 남겠죠. 닫힌 면적분만 남게 되겠죠. 그게 뭐죠? 가우스 법칙이죠. 가우스가 실험한 결과죠. 내부에 있는 총 전하량과 결과적으로 바깥쪽 방향으로 나가는 전속 밀도의 면적분 값이 같다. 이런 면을 우리가 가상의 가우스면이라고 표현을 해주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양변을 뭘로 취해줘요? 양변을 부피적분을 해줍니다. 부피적분은 우리가 부피는 방향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미소부피 dv 값은 벡터가 아니죠. 방향이 없으니까. 그걸 양변을 적분을 해줍니다. 얘도 부피 v에 대해서 우리가 로 v 값을 여기서 주어진 dv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죠. 얘는 그냥 스칼라니까 벡터가 아니니까 여기 점 찍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점 찍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스칼라 곱이죠. 얘도 스칼라, 얘도 스칼라. 뭐예요? 얘 내적해준 결과니까 벡터의 내적은 스칼라 값으로 주어지죠. 스칼라 곱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우변이 이제 어떻게 되죠? 우변은 Q가 되겠죠. 전하 밀도를 전체 면적분을 부피적분을 해줬으니까 내부에 존재하는 총 전하량이 됩니다. 좌변은 뭐가 되죠? 좌변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각각의 지점에서 전속 밀도가 바깥쪽 방향으로 다 나가는 방향으로 다 나오니까 최종적으로 뭐만 남죠? 9를 둘러싼 건면 S에 수직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총 전속 밀도만 다 더해주면 동일하겠죠. 그래서 부피를 둘러싼 면 S가 존재하죠. 부피를 둘러싼 면 S가 존재하죠. 여기서의 V와 S는 동일한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 내부에 V 내부에 존재하는 발산값들을 다 더하면 남는 건 뭐예요? 그 밖으로 나가는 그 둘러싼 면, 그 부피 밖으로 나가는 표면에서 나가는 결국엔 면적분된 전속 밀도만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의 총합만 동일하다는 거죠. 얘랑 동일하다는 거 이해되시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이걸 이해하는 개념들이 여러분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변은 뭐가 되죠? 네, 우변은 총 전하량, 내부에 존재하는 이 점이 아니라 부피 전체에 존재하는 우리가 전하량 전체를 Q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네, 그 다음 우리가 하나 더 남았죠. 마지막. 자석 밀도의 발산은 자연계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발산값은 어떤 지점에서든 자석 밀도를 발산값을 취해주면 항상 0이라는 얘기죠.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어떠한 자연계의 소스도 자석 밀도를 발산하게 만드는 경우는 없다. 그게 뜻하는 물리적인 의미가 뭐였죠? 얘는 자석 밀도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얘기하면 또 자하, 아까 전하가 전속 밀도를 만들었죠. 어떤 지점에 전하가 있으면 전속 밀도가 발산했잖아요. 그것처럼 N극, S극 자석에 분리되어져 있는 N극, S극을 분리해서 그래서 발산시키게 만드는 자석 밀도를 끊어지지 않고 그냥 발산하게 만드는 그런 독립된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하와 같은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와 같은 N극, S극 자하가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석이라는 건 뭐예요? N극, S극이라는 건 뭐예요? 방향이라 그랬죠. 자석 밀도의 방향.
결국엔 전류가 어느 쪽 방향으로 도느냐를 표현해주는 그 방향을 우리가 N극 S극이라고 하는 것이지 N극 S극이 따로 존재할 수 없다고 했죠. 네, 그래서 그 자연계에 존재하는 자계의 특성을 표현해주는 마지막 맥스웰 이퀘이션, 이걸 우리가 동일하게 생각해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양변을 뭘로 취해줘요? 역시 마찬가지로 닫힌 면에 대해서 존재하는 부피 V, 그 닫힌 면이 존재하겠죠? 여기에 대해서 내부의 어떤 원천도 자석 밀도를 이 면에 둘러싸서 바깥쪽 방향으로만 발산하거나 안으로 들어오거나 하게 하려면 N극, S극이 따로 이 안에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닫힌 면이 있으면 그 안에 항상 N극하고 S극하고 동일한 자하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방향만 존재할 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N극과 S극이 어떤 닫힌 공간에 따로 떨어져서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양변을 이 V에 대해서 우리가 부피적분을 해주면 B에 대해서 부피적분 해주면 여기 dV 이렇게 될 것이고요. 부피적분해도 0을 부피적분은 여전히 0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발산 정리해서 어떻게 되죠? 닫힌 면으로 자석 밀도의 면적분으로 표현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 값이 0이란 얘기죠. 이건 무슨 얘기죠? 면 S의 직각 방향으로 나가는 미소 면 벡터가 이 직각 방향, 이 법선 방향으로 다 나가는 벡터들이죠. 그쪽 방향으로 존재하는 자석 밀도들을 총 다 더해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석 밀도들을 다 더해주면 결국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직각 방향으로 나가거나 들어오는 값들을 다 생각해주면 들어온 양만큼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 면에 대해서 들어온 양만큼 자석 밀도는 항상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온 양만큼 나가니까 끊어지지 않겠다. 어떤 지점을 우리가 공간을 닫힌 태공면으로 잡아도 자석 밀도는 들어오는 양만큼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자석은 끊어지지 않게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부에 어떤 들어온 양과 나간 양이 같으니까 가우스 법칙이죠. 자개의 가우스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자개의 가우스 법칙이라고도 해요. 이게 가우스 법칙이었잖아요. 가우스 법칙에서 얘기했던 전하량이 항상 0이라는 거예요. 닫힌 면 안에서. 즉 자하량이 0이라는 얘기는 뭐죠? 분리되어져 있는 N극과 S극이 분리되어져 있는 그런 자하량은 항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0이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타임 베링 필드에서의 우리가 맥스웰 이퀘이션을 정리를 했습니다. 맥스웰 이퀘이션 전체를 인테그럴 폼으로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4개의 맥스웰 이퀘이션을 미분 형태로 표현할 수 있고요. 이제 적분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니까 또 반복을 하겠습니다. 다시 반복해보죠. 이게 어디에 이제 있냐면 우리가 테이블 표 5-2를 보면 여러분 교재 5-2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의 맥스웰 이퀘이션을 다시 또 정리를 해보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항상 맥스웰 이퀘이션은 오른쪽에 있는 등호 오른쪽에 있는 것이 소스가 돼서 여러분들 해석을 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뭘 먼저 해야 돼요? 얘 먼저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석 밀도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 마이너스니까 그 변하는 변화량의 마이너스 방향으로 일렉트릭 필드가 회전한다. 일렉트릭 필드의 회전은 방향이 존재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에 의해서 반대 방향으로 일렉트릭 필드가 회전하면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여기가 소스, 여기가 그 결과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것이죠. 얘는 이제 적분 형태로 표현해주면 어떻게 돼요? 적분 형태로 표현해주면 결국에 일렉트릭 필드의 회전이잖아요. 회전 한 점에서 회전이고 그걸 좀 넓혀서 큰 회전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닫힌 선이 되겠죠. 닫힌 선에 대해서 일렉트릭 필드를 회전하는 값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그 내부에 면적분해준 자속의 시간당 변화율과 같다. 그러니까 얘를 면적분해서 우리가 시간당 변화율 dt를 해주니까 결국에 dt분의 d 자속이 되겠죠. 자속 밀도의 면적분한 값 자속이 나올 것입니다. 얘를 우리가 뭐라고 했죠?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얘를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했고요. 이것을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패러데이가 실험을 통해서 수학적으로 정리를 한 것이죠.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암페어가 또 있지. 암페어가 뭐랬죠? 전류 밀도가 존재하는 지점에 자개가 회전한다라는 걸 밝혔고요. 거기에 점 하나 더 찍었죠. 점이라기보단 조금 더 크긴 한데 숟가락 하나 얹어서 우리가 맥스웰이 이 수식에서 연속 방정식에서 나오는 모순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이 전류 밀도라고 불리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전속 밀도를 더해주니까 항상 이 값이 타임 베링 필드에서도 참이 돼버렸죠. 이거를 우리가 적분 형태로 바꾸면 면적분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도는 건 어떻게 줘요? 어떤 우리가 미안합니다. 얘도 똑같죠. 면적분이 아니라 선적분이죠. 회전이니까. 회전은 이렇게 크게 만들면 닫힌 선이 되겠죠. 예. 회전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개에 결과적으로 닫힌 선에 대해서 자개를 우리가 적분해주면 남는 것이 뭐였죠? 예, 암페어 법칙에서의 전류가 나오고요. 변이 전류 밀도를 결국에는 면적분해준 값. 그렇죠. S. 열린 면 S에 대해서 변이 전류 밀도를 면적분해준 값. ds.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렇게 주어지는 결과가 나오게 되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암페어 법칙인데 암페어 법칙이 변형된 공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맥스웰에 의해서 변형된 암페어 법칙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타임 베링 필드에서의 타임 베링 전자기에서의 시변 전자기에서의 암페어 법칙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발산 공식. 전속 밀도를 발산하게 하는 원천이 뭐였죠? 전하 밀도였고요. 그거는 닫힌 면에 대해서 우리가 면적분을 해주는 결국엔 가우스 법칙이었죠. 전속 밀도를 닫힌 면에서 다 면적분해주는 내부에 존재하는 전하량의 총 양과 같다라는 거. 이건 뭐였죠? 가우스 법칙이었습니다. 가우스가 발견해낸 물리적인 결과였고요. 마지막으로 자석 밀도의 발산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소스도 자연계에서 자석 밀도를 발산하게 할 수는 없다. 고립되어져 있는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닫힌 면에 의해서, 닫힌 폐 공면에 의해서 자석 밀도를 면적분해주면 항상 그 값은 0이라는 얘기니까 N극과 S극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즉, 이거는 고립된 자아는 없다는 물리법칙을 표현해주죠. 자하는 없다. 자하 혹은 아니면 자극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N극, S극이니까 은 없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건 방향이니까. 그걸 표현해 줍니다. 자, 이렇게 4개의 맥스웰 이퀘이션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어졌고요. 여기서 전속 밀도와 자개를 표현해 주는 그 관계가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 전류 밀도와 전개를 표현해 주는 관계도 있었습니다. 물질 내부에서. 그게 우리가 이렇게 3가지 수식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 3가지 수식을 여기다 그냥 쓰겠습니다. 여기 자리가 좀 좁아서 그 3가지를 여기 쓰면 그 3가지 관계는 먼저 전속 밀도와 전개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일렉트릭 필드의 유전율, 물질 내부의 유전율이 전기적인 쌍극자가 존재한다 그랬죠.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가 아주 작은 분자 구조상에서 서로 아주 짧은 미소 길이를 가지는 그런 쌍극자가 존재하면 그런 외부의 전개가 걸렸을 때 실질적으로 만들어지는 전기가 달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표현한 것이 우리가 전속 밀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자석 밀도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자석 밀도도 매우 작은 분자 단위, 원자 단위에서 전하, 마이너스 전하가 회전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결국엔 전류가 존재하게 될 것이고요. 그 전류가 자석 밀도를 만들어내는 아주 작은 자석 같은 자기적인 쌍극자가 존재하죠. 그렇죠? 자기적인 쌍극자가 마그네틱 그런 쌍극자가 존재할 때 그런 외부에서
우리가 자개가 걸리게 되면, 자석 밀도가 걸리게 되면 내부의 그런 자기적인 쌍극자의 특성들 때문에 뮤라는 값에 의해서 실제로 자개가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물질 내부의 뮤라는 값에 의해서 자기적인 쌍극자의 특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자석 밀도와 자개를 연결해주는 상수값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역시 전자기학 1에서 배웠던 건데요. 우리가 도체 내부에서 우리가 얼마나 전개가 걸렸을 때 얼마나 전류가 생성되는가 하는 값을 뭐라 그랬어요? 시그마로 우리가 표현해 줬죠. 그래서 도체 내부에 자유전자가 존재할 때 그럼 일렉트릭 필드가 걸리게 되면 내부에 일렉트릭 필드가 걸리게 되면 여기서 전류 밀도가 생성이 되죠. 전하가 막 움직이니까 자유전자에 의해서 그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걸 시그마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의 관계 J도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로 결과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주어지는 이 네 개의 방정식, 미분 방정식으로 보면 일렉트릭 필드, 그리고 마그네틱 필드, 얘도 일렉트릭 필드, 마그네틱 필드고요. 얘도 마그네틱 필드고요. 얘도 뭐예요? 얘도 결국에는 일렉트릭 필드죠. 이렇게 일렉트릭 필드가 되고, J도 뭐예요? 전류 밀도도, 전류 밀도가 존재한다는 건 공간상에서 실제로 우리가 전하를 던질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뭐예요? 도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 도체 내부에 아니면 어떤 반도체에서의 그런 그 전류 밀도가 만들어지는 시그마 값에 의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값도 일렉트릭 필드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 네 개의 방정식이 다 뭐야? 일렉트릭 필드 E와 마그네틱 필드 H 필드의 결국에는 연립 방정식이라는 거야. 그 네 개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매우 많이 왔고요.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고요. 이제 얘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풀 것인가, 미분 방정식으로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것만 남았어요. 그래서 전자기파를 구하는 것만 남았는데요. 잠깐 쉬고요. 이걸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현파로 이 일렉트릭 필드, 마그네틱 필드를 표현하는 방법들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현파 표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